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영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태풍 링링은 한반도를 갖다 관통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치 태풍의 눈속 마냥 침묵에 빠져 있는 곳은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끝나기가 무섭게 조국 부인에 대한 기소가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귀국했습니다. 그 전후에서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 청와대 비서들까지 일제히 윤석열을 향해서 뭐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키느니 검찰이 덤빈다느니 검찰이 정치를 한다느니 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에게 그야말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는 여권, 청와대. 과연 문재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조국을 임명할까요? 조국을 임명하게 되면 그때부터 칼자루는 조국이 주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와 김영광 실장은 2013년 9월로 타임머신을 타고 정확히 6년 전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딱 이 무렵입니다. 딱 이 무렵입니다. 정확히 지금부터 6년 하루 전, 6년 전이네 뭐. 6년 하루 전인 9월 6일 딱 그날이 그날도 마침 금요일이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대문짝만하게 보도된 게 최동욱 검찰총장이 내연녀가 있고 거기에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 9월 6일 날 보도되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9월 13일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최동욱 총장은 그 다음에 법무부의 감찰 발표 1시간 만에 사퇴하겠다고 사표를 던집니다. 감찰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던졌는데 거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 안 합니다. 사표 수리 안 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그야말로 그때부터 법무부하고 검찰이, 대검찰청이 1대1로 충돌하는, 정확히 하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무려 보름의 시간이 지난 2013년 9월 28일에야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표를 청와대가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이 권부는, 네. 문재인 권력은 네, 이걸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자, 이제 뭐 국정원 뭐 댓글 조작 사건, 뭐 정보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네. 박근혜 청와대가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이제 그걸로 이제 지금 청와대 사람들이 네. 언론에 대놓고서 뭐 미친 늑대들 같이 한다, 미친 늑대라고 그러잖아요. 내란 음모를 뭐 하듯이 한다, 네네.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구태타다. 구태타. 검찰이 구태타다고. 검찰 쿠데타라 그럽니다. 이거는 결국 윤석열이 죽이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근데 이 검찰총장을 죽이는 방법을 최동욱이 2013년에 최동욱 총장 케이스가 모범 사례 케이스 스터디인데 된 거예요. 이게 참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국이가 예. 법무장관이 되면은 네. 윤석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이번 청문회 과정을 보니까 조국이 그래도 그 뭐 법학 교수라고 출신이라서 그런지 자기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믿어요? 아이고 참. 아니 우리 김 자, 시장. 1번. 그러면 자, 정정하겠습니다. 1번.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되겠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안에 좋죠. 정경심, 그다음에 주변에 보면 이런저런 뭐 사모펀드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태를 갖다가 검찰이 파사 현장의 자세로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쿠데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쿠데타니까 쿠데타는 저지시켜야지. 쿠데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 진행되는 수사를 갖다가 수사지휘권을 갖다 발동해서 첫째 그것을 갖다가 중단시킬. 국민들이 분노하면 어떡하냐고? 국민들이야 뭐 개 돼지인데. 근데 이제 첫째 이제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이건 부담이 큰 거죠. 예. 자, 조국이도 뭐 분명히 자기가 그랬잖아요. 수사를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관이 되면 어떡하냐 했더니 수사 보고 받지 않겠다 얘기한 거예요. 수사 중단시키겠다는 얘기를 이제 감히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구태타로 규정을 했으니까 할 수 있겠죠. 보고만 받지 않는다 그러지 수사지휘권 발동을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제
검사가 지금 30명이 투입되고 있는 이 수사를 네. 중단시킬 수 있겠죠. 네. 이건 그 강정구에 대해서 천정배방했다는 것과 이건 차원이 다른 네. 검찰을 사실상 권력으로 패도죠. 패도죠. 패도로 그 생칼로 지금 검찰의 이제 발목을 잘라버리는 네. 이 구테타 세력이고 내란 음모 획책하고 있는 놈들과 똑같다고 그래서 할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네. 최동욱 건에서 이 좀 힌트를 받아가지고 네. 감찰을 윤석열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할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 이 치명적인 뭔가 약점을 지금 찾아내야 될 텐데 네네. 그건 일도 아니죠.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도 목 잘라 죽인 판에 네. 드루킹도 있겠다. 그때 네. 동원했던 거 있겠다. 저 좌파 언론들 한겨레 같은 데서 또 치명적인 약점을 또 터뜨릴 수가 있겠죠. 저는 그 두 가지 정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두 번째 감찰과 관련해서 지금 그 이제 좌파 언론들과 그다음에 이른바 드루킹 같은 놈들이 보면 청와대에다 계속 윤석열 갖다가 파면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 올리는 핵심 내용이 생기부입니다. 생기부. 즉 조국 딸의 생활기록부. 그 생기부를 어떻게 흘렸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발표한 주광덕이도 구속수사하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구속수사하라. 그다음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윤석열을 처벌하라. 라고 올리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찰 지시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예. 지금부터는 공격과 수비가 전환이 되는 거겠죠. 공수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공수가 이제 조국이가 그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네. 이게 감찰 지시하고 국론의 심대한 분열을 가져오고 네. 지금 더군다나 하고 하니까 국론의 네. 심대한 분열을 갖고 이건 또 이건 적폐 세력들의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건 음모적 공격이기 때문에 하지 네.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이 수사 중단시킬 수 있는 거겠죠. 네.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관련된 네. 수사는 하지 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감찰은 이제 치명적인 약점을 이제 캐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미 있어요. 생활기록부 그것만 가지고도 예. 감찰 지시하고 예. 그러면 왜냐하니까 그 생기부 조국 딸에 대한 생활기록부는 생활기록부. 딱 두 곳에서만 봤답니다. 조국 딸 본인과 또 한 곳은 압수수색은 검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면 생기부 나온 것은 결국 흘러나 리크된 것은 검찰에서 나온 것 아니냐. 그럼 검찰 책임자가 윤석열 아니냐는 그런 억지 논리로서 이 문제를 충분히 덮어씌울 수 있는 감찰을 갖다가 지시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이번에 조국의 인사청문회에서 보셨습니다만은 뻔한 얘기도 보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참 보면 심지어는 딸 딸 진단서 띄워라. 띄워라더니 어디 빈둥빈둥 먹고 있어 돼지 됐지 이런 돼지 됐지 뿅 이런 거는 그 정도로 뻔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다면 그때 그 관련 2013년 9월 그때 참 묘하게도 9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인데요. 그러니까 22일, 23일 동안 대한민국 요동을 쳤는데 그때 신문 기사를 쭉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해봤어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버티면 버팁니다. 감찰로 쫓아내기는 어렵다. 아이 버티면 버티죠. 그러면 대한민국 지금 검찰총장을 2년 임기제로 또 정치적 중립을 갖다가 반드시 지키라고 명문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최동호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라고 알려졌던 혼외자로 알려졌던 그 친구하고 계속 그 당시 언론에서 윽박질렀더니 그때는 보수 언론이 윽박질렀습니다. 저도 거기 일익을 담당했고 어제 DNA 검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그 임모여인 내연녀로 알려져 있던 그 계속 거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흐지부지하는 가운데 사실 최동욱 총장으로서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보면은 살고 있는 부인과 또 애가 하나 있었죠. 원래 딸 하나는 죽었고 뇌성마비 딸은 22살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실 최동욱 총장은 버티기 힘들었는데 저는 이 무렵에 바로 최동욱 검찰총장의 특수통계열 그다음에 황교안 법무장관의 공안통계열의 싸움이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정원의 댓글 공작 문제를 갖다가 특수부에서 보는 시각과 공안부에서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 특수부 소속으로서 최동욱 라인에 서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렇죠. 그 둘이 이제 이어지는.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해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이 그땐 윤석열 검사였죠. 그다음 조용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때 티격태격하면서 그때 조용건 서울중앙지검장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부터 윤석열은
보수 쪽에서 봐서는 아주 또라이다. 그렇죠. 또라이다. 또 좌파 쪽에서 봐서는 이건 진짜 강단 있는 검사다라고 하는 가운데 거의 4년 박근혜 정부 내내 갖다 변방 돌면서 끝까지 사표 안 내고 버텼던 거 아니에요. 웬만한 검사 같으면 여기 있던 이 핵심 저 좌천대하고 저 낙향되면요 사표 던집니다. 근데 윤석열은 그 4년을 갖다 절치부심하면서 버텼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최동욱이 어떻게 당했는 줄 알기 때문에 윤석열은 최소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다가 또 조국한테 칼을 겨눌 때 그거 계산 안 했겠어요? 저는 그래서 감찰도 법무장관이 감찰 지시한다고 그래서 감찰 지시해갖고 감찰을 하더라도 그때 검찰총장을 또 구속하겠습니까? 강제 수사하겠습니까? 법무부는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네.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든지 네네.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헌법과 법으로 보장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과장 하나, 국장 하나 저 정권의 눈에 벗어났다고 목자를 수가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다행스럽게. 네. 지금 조국에 대한 수사라는 건 이게 사문서 위조는 곁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제일 끄트머리. 지금 운동학원 그 재산 지금 들어먹은 거 하고 네. 사모 펀드. 펀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자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의혹 덩어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들이 지금 시퍼렇게 지금 살아 있는데 네. 수사지휘권을 통해 가지고서 법무장관이 야 내 거 관련해서 다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이 지금 문체부 뭐 국장 기억나시잖아요. 참 나쁜 공무원. 그것도 대통령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나쁜 공무원이라고 저 경북 상주에서 경마대 하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조사해보라는데. 그 노태강이 근데 좀 차관한 이거를 차관했던. 과연 이 대한민국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네. 그 엘리트 검사들 지금 20명, 뭐 30명까지 투입이 됐다 그러는데 네. 그 사람들이 뒤지고 있는 이 부패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국과 문재인이 중단시켰다? 이거는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중단이고 구태타가 되는 거예요. 친이 구태타죠. 친이 구태타지. 대통령이 아니고. 근데- 아니 저는 예. 이 정권에 이제 그 뭐 모사꾼들을 앉아가지고 이거 윤석열이 어떻게 죽일까 지금 저는 생기부 갖고는 약하고 뭔가 뒤를 드루킹과 뭐 뒤를 저 좌파 캐겠죠. 언론들 뭐 한계를 위시한 애들이 지금 막 캐고 있겠죠. 뒤를 캐고 그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 감찰하고 더 까줄까 하고 이제 협박을 하는 식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최동욱 사건 때도 기억나시잖아요. 뭐요? 그 아이의 그 뭐 무슨 뭐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은 예. 아이 옛날 같으면 국정원에 확 뒤져가지고 뭐 다 까버리면 되는데 뭐 그 여자는 뭐하고 뭐는 뭐 다 나올 테지만 네. 지금은 어디에든지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은 그 아이를 주민등록번호 넣어가 조사하면 기록이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한 놈들은 지금 다 지금 감옥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초구청 그 뭐 관계자하고 청와대에 있던 뭐 행정관하고 다 감옥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이제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어저께 선언한 거예요. 어제 오늘. 그렇죠. 그때도 저지를 해야지.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 직업 공무원 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 법과 제도를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이 법체계 하에서 이 정권이 어떤 무리수를 동원하다가 네. 뭐를 맞는다고 그러죠? 그때? 벼락을- 철퇴를 맞을지. 절대를 맞죠. 뭐 그냥 이제 그게 우리의 관심인 거죠.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분명히 무슨 일을 그 아까 저 싹 뒤를 뒤진다고 그랬잖아요. 뒤질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거 안 뒤졌겠습니까? 그 윤석열이 눈에 가시였는데 그러면서 뒤져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보던 지방 저 고등검찰청 일반 검사로 계속 물 먹이면서 저 어디 저 그렇죠. 청주로 대전으로 돌리고 저 대구로 돌리고 했던 거 아닙니까? 4년 동안 그냥 빈둥빈둥 유배생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검사 하나 윤석열도 네. 박근혜 권력이 죽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물며 검찰총장을 죽이겠다고 지금 보면은 불법적으로 뭘 뒤진다. 거기다 보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조국에다 버젓이 임명하고 이거 갖다 혹여라도 조국 범죄와 비리 의혹은 네. 지금 0.1%도 안 까진 거예요. 이제 정경심이 하나 기소했어요. 정경심이 하나 기소했을 그것도 뭐 겁니다. 표창 동양대 그 스펙 쌓기에 지금 저거 저 제1저자도 지금 빨리 조사해가지고 도대체 뭐 돈을 줬는지 뭘 줬는지 그리고 그 아들 아들 논문 장영 그 교수 교수 아들 그 검찰에 아들이 조사받았다는 듀크 대학 다니는 그 학생이 검찰 가가지고
저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 뭐 인터넷 그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받았어요. 이렇게 진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했다고 알려져 갈 있어요. 길이 지금 뭐 파헤쳐 될 게 지금 검찰이 딱 정확을 하고 있는데 네. 사모펀드하고 뭐하고 다 지금 압수수색 가지고 있는데 조국이가 수사 지휘권해가지고 야 하지마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가면 그런 정무적 판단을 가장 측근에서 하는 사람이 누구죠? 정무수석이죠. 네. 강기정 수석이 어떻게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안 살면 이제 뭐 아 그래서 이제 9월 마침 9월 9일 아마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측하기로는 9월 9일 그날 이제 대통령이 수보 회의하고 아마 그날 보면 이제 조국을 임명할 것이다. 임명 강행할 것이다. 그리고 9월 10일 화요일 날 국무회의 조국이랑 같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9월 9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3차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면 무리수를 두고 검찰의 정당한 검찰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수사하는 것을 갖다 쿠데타라고 늑대가 칼춤을 춘다는 식으로 그야말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서 지금 조국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수사 중단시키고 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압수수색한 증거들을 임명한 강제로 뺏어오기 전에는 사모펀드는 아직 공소시효도 다 살아있고 네. 저 지금 융동학원 재단 들어먹고 한 것들은 지금 다 살아있는데 검찰이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검찰도 다 목 자르나 그거 가지고 있는 애들은? 잘라야지. 보시죠. 그 뭐 한번 스펙타클한 저는 국민들이 9월 9일 당장 서울대 3차 촛불 집회부터 더 이상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